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입니다. 자, EU가 또 러시아의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했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이 스푸트니크 V가 물론 이제 EU EMA 승인이나 또 이 WHO 승인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승인이 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의 좋은 상황은 되는데, 어쨌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70여 개국 정도의 승인을 해놓은 상태죠, 지금. 그래서 여기 나가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CMO 업체들에서 이걸 만드는 거고, 프레시 바이오로스 바이오파마를 비롯한 휴먼스 글로벌 이 컨소시엄 구성한 데서 이걸 많이 만들고 있죠. 오늘 좀 크게 밀리는 종목 중에는 마이크로 디지털은 제가 꽤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고, 특히 오늘은 프레시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가 밀리면서 요게 제가 납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이 조금 내밀하게 반응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잘 안 올라갔어도 마이크로 디지털만 잘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조정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휴먼스 글로벌 히메딕스 주식도 좀 지지부진해서 요거 살펴볼 거고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EU 보건당국의 스푸트니크 V 승인위에서는 임상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사는 제가 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뮤변이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항체 효과를 7분의 1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 돌파 감염 우려가 좀 있는데 즉각적인 위험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 기사 머리글만 좀 살펴보면 자, EU 보건당국이 스푸트니크 V 승인위에서는 임상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뮤변이 항체 효과가 7분의 1로 낮춰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조금 위험한데, 어쨌거나 돌파 감염 우려나 이렇게 즉각적 위험은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 스푸트니크 V 승인 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승인이 좀 빨리 나야 좋은데, EU에서 담당자가 보시게 되면, 자, 스푸트니크 V 승인을 위해서는 임상 데이터가 추가 제출이 필요하고, 더 많은, 그러니까 임상시험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보이는데, 자, 지금 시노백도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어쨌거나 EU 보건기술당국인 EMA가 러시아와 데이터 추가 제출 등을 좀 논의하고 있고요. 백신 사용 승인 시기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8월달? 예전에 또 9월달 가을께는 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불확실하다고 그러죠.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 EMA 백신 전략 실장인 마르코 카바레리가 기자회견에서 스푸트니크 백신 승인과 관련해서 롤링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뭐 엄청나게 지지부진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단지 이 프레스 형태들만 약간 지지부진하죠. 그럼 오히려 이수앱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바이넥스도 조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화전기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까지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사실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네, 받았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자, 휴메딕스는 제가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일봉에서 보면 32,300원 오면 저런 뉴스나 기사에 상관없이 그냥 38,000원, 32,000원 오면 38,000원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물론 이번에도 다시 38,000원 매수, 그럼 다시 38,000원 가겠죠. 만약에 38,000원 못 지키고 떨어지면 일단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봉에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옷은 또 깨놓으면은, 자, 이렇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돌아 나갈 확률이 더 커요. 꼭 스푸트니크 V가 아니더라도 휴메딕스 자체적으로도 영업이익이나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은데, 일단은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이슈로 다 조금 움직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박스권 33,000원 매수, 깨면 일단 매수하지 말고 돌파해주면 다시 갖고 있다가 50% 정도를 38,000에 4만원 이렇게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휴먼스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이죠. 대단해, 이 친구들. 자, 요렇게 박스권 하단 가격이 얼마냐면 64,500원 오면 이렇게 7만, 이게 얼마냐면 74,000원. 자, 64,500원, 74,000원, 한 돈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주가가 64,500원, 74,500원. 이번에도 64,500원 왔으면 매수, 깨면 일단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안 깨면 확인하고 매수, 그러고 75,000원에 팔면 돼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전체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이 스푸트니크 V 승인이 나면 쫙 올라갈 건데, 아직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고, 자, 프레스 바이오파마는 예전에 1차 박스권을 돌파해놓고 이틀 동안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나쁘진 않고, 일단 1차 박스권 돌파한 상태라 이 가격 밑으로 깨지만 않으면 되고, 일단 깨면 비중 줄여놨다가 13,000원대 다시 매수. 그러면 13,000원부터 17,000원, 13,000원부터 17,000원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죠. 제법 박스권에서 수익을 제법 낼 수 있고, 자, 주봉에선 조정을 받아도 5주선 마이트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선 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깨면 다중바닥이죠. 어차피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주식은 대형 영역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자, 파마를 보면, 주봉에서 마찬가지 다중바닥 그려놨죠. 한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 다중바닥 그리고 역시 5선 위에 있죠. 다음 주에 좀 밀려서 5선만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추세는 유지가 돼요. 파마도 마찬가지 일봉에서 박스권에 있다고 했죠. 이렇게 27,000원 가면 33,000원, 27,000원, 33,000원. 오늘 5선 깨면 이렇게 20선까지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요 2차 박스권, 요까지 와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 매수 깨면 일단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 나갈 때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쪽 흐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올라온 거에 조정이 들어오는데 시장이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밀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충분히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바이넥스는 추세가 우하향이죠. 지금 우하향인데 자,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두 번을 깼어요. 여기를 깨고 20개선 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고 이 주식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자,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가격 조정 들어오고 기간 조정이 들어와야 되고 20개선도 회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성급하게 뭘 한다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여유스럽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 5선 돌파 못해주고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에 턴이 되기 위해서는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아직 못해주고 있고 자, 일봉에서 보면 완바닥, 투바닥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일단은 옆으로 가는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옆으로. 우리가 옆으로 어느 정도 갈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관망라고 흘러가는 거를 조금 더 지켜보고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랩 지수가 유일하게 혼자 강하죠. 자, 이스랩 지수는 바이넥스랑 거꾸로 지킬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준 표본이에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 잘 지켜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렇게 보면 바이넥스는 예전에 이 자리를 깼는데 이스랩 지수는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12,000원대, 12,000원대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를 잘 지켜줬죠. 자, 그러고 중요하게 뚫어줄 5개선까지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보면 예전에 5선 턴해놨죠. 자, 바이넥스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5주선을 턴해놔야 우리가 추세에 턴을 하는구나. 그러고 20주선 완벽하게 돌파해주면 다음 주에 또 돌아나가죠. 즉, 주식이 추세를 턴해놓고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 꾸준히 보는 게 좋고, 자, 일봉에서도 역시 수세 잘 타고 올라가죠. 이 21선 한번 깨지 않는, 그러니까 21선 올 때가 매수 타이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게 이스랩 지수입니다. 자, 고령자은 거꾸로 추세가 우하향이죠. 여러 가지 좋은 이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우하향. 최초에 제가 월봉에서 5개선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근데 전월의 저점이 얼마냐면, 16,000원대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지켜줘야 돼. 못 지켜주면 20개선까지 밀리죠. 20개선 가격이 14,500원대고 주봉에서도 5선 돌파 안착을 해야 추세 턴이 된다고 그랬는데 못 해준다는 얘기는 이런 호재들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자, 바이젠셀에 대한 호재도 있죠. 호재가 안 먹히면 이건 악재가 되고요. 밑에서 악재가 반영이 안 되면 이건 호재가 되죠. 이 보령장은 그렇게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 밀리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간단하게 16,05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오늘 저점이 딱 16,150원이었죠. 요거 깨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요거 깨지 않는 홀딩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화전기가 오늘 살짝 반등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월봉의 수치가 높지 않죠.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으로 치는데 20개선 쪽 돌아 나간 매수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괜찮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현재 주가에 치는 월봉에서 보는데 만약에 이게 높았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밀려주거나 20개선 지키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주봉에서 또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아직 5선 회복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가 턴이 확증이 어렵고요. 일봉에서 약간 돌아나가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박스권을 살짝 벗어나 근데 아주 최고의 긴 박스권 중에 하나가 최저점이 1860원이기 때문에 자, 이때까지는 조금 기다릴만 하고 이화전기는 일단 월봉에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죠. 자, 종근당바이오 이제 반려시장에 진출했죠. 그러면서 조금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주식에서 추세란 게 이런 거죠. 자, 잘 올라가다가 5개선을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졌고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20개선 근처에 있습니다. 20개선 가격이 51,000원대이기 때문에 또 깼죠. 이 친구는 5만원대를 호가창을 4만원대로 바꾸지 않아야 되는 또 깨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다시 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예전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46,000원대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하고 이거 깨지 않아야 추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흐름들이 별로예요. 자, 제테마를 보면 이 친구 아마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10배 갔다고 그랬죠. 42,000원 하던 게 4,200원 하던 게 42,000원. 자, 그렇게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일단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죠.
자, 주봉에서 저번 주 이동평 3개를 다 뚫어놓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 오늘 음봉으로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다음 주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템만은 완벽히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보면 작년 5월 달에 저점인 3만원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4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쭉 내려와서 3만원대가 우리 매수, 3만 5천원, 3만 8천, 4만원 여기서 매도하면 되고, 박스권 하더라 할 때는 전부 다 일단 손절 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높으면 높은 데서 보려면 방법이 없어요. 밑에서 10배 정도 올라온 주식을 고점에 올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월봉 높은 데서 걸렸을 때는 일봉에서 박스권 하다 이탈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일단 잘 올라갔었죠. 이쪽 많이 올라왔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4천원짜리가 거의 뭐 4만원대 갔으니까 9배 이상 올라온 거고, 주봉에서는 아직 추세가 이탈이 되는 주봉이 5선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5선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자, 5주선이라는 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5선 깨지 않는 홀딩, 오늘 좀 밀린다 하더라도 역시 이 자리가 11선 근처 자리까지가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서 박스권 형상을 날아가주면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 고점에 물리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5선 그냥 손절이겠죠. 밑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5선까지 지켜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수급적인 문제만 잠깐 챙겨보고 갈게요. 이게 장중에 잘 안 잡혀서 일단 자 끝나고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잡힐 때가 있어서 일단 휴메디스 같은 경우에 이제 투신이 좀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자, 히온스 글로벌 아직 잡히지 않고 있죠. 바이오로직스도 잡히지 않고 있고 파마도 아직 안 잡힙니다. 바이넥스, 이셀지수는 여기 수급이 잠깐 잡히는데 종가 끝나봐야 알고요. 자, 보령제약도 외국인의 수급이 잡히는데 어쨌거나 다 종가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장중에 참고 정도만. 자, 유화전기는 한 6만 주 정도 들어와 있죠. 저렇게 유지가 되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마이크로 디지털은 요 기간이 약간 차익 실현하는 이런 모습이고, 자, 일단 어쨌거나 장 끝나고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장 끝나고 이 종목들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줬는지 이제 주말이죠. 주식은 결국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해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